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산책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달러 투자 기회가 온 걸까? 하반기 원달러 환율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강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1340원대에 있던 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하락을 해서 달러 투자에 있어서는 확실한 기회가 찾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하락의 주 요인은 무엇인가요? 예, 환율에 관여되는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우선 첫째는 수급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더 본원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펀더멘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기조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주로 관여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하고는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즉 커플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러하고는 이제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간은 위안화하고의 동행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무역 비중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미국하고 무역 비중이 더 커지고 하면서 달러에 대한 반비례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앞으로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강달러 현상이 재현되면 우리 원화 환율은 당분간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앞으로 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거다, 아니다, 강달러 열기는 완화될 거다라는 대립점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마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거다, 아니다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반기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우선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강달러 현상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시장의 불안 요인이자 수출 경쟁력의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기축통화의 위상을 위해서 항상 강달러를 외치지만 사실 속내는 약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출 경쟁력도 생기고 미국 국제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이제 잘 팔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의 시중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달러 현상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고로 강달러 현상 재현 여부는 미국채 10년물의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를 예의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반기 강달러 현상에 불이 붙게 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 금리의 이제 상승 요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선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의 가장 큰 거는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름세를 보이며 금리는 올라갔을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으로서는 지금 중국 경제의 어떤 리스크, 그다음에 일본의 YCC 통제 완화에 대한 리스크 등이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한마디로 강달러 현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을 유심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달러 현상에 불이 붙게 되면 생길 악영향들도 공존할 것 같은데, 실제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환 보유고가 최근 급감했다고 합니다. 달러와 상관성이 낮은 금도 추가 하락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가 혼자 이렇게 강달러 현상을 보이게 된다면 어떠한 영향들이 생기게 될까요? 강달러가 재현돼서 우리 원화율이 치솟으면 우리 수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환율 상승 속도는 자본 유출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 보유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이 소진되게 됩니다. 게다가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경제에 전방위적인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네. 연준이 그렇다면 강달러 현상에 일부러 불을 지피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예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강달러 정책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브라의 폭락을 야기시킨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강달러 정책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강달러 정책은 미국에게도 크게 타격이 됩니다. 즉 미국 국제시장을 압박해서 시중금리를 크게 오르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니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마무리로 하반기 원달러 환율 행방을 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될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 바스켓에는 위안화와 달러를 비롯한 여러 경쟁국 통화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위안화의 동향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즉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되면 우리 원화 가치도 함께 하락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하고는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즉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 원화는 이제 약세로 돌아섰을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의 환율 행방을 보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와 달러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즉 미국제 10년물의 금리는 강달러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제 10년물이 지금처럼 계속 오름세를 지속한다면 미국도 강달러 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는 가치 하락 쪽으로 즉 환율이 치솟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가 미국은 사실은 약달러 현상을 원하는데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달러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반기 원달러 환율 집중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제 10년물도 결국 유가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유가에 달려서 유가. 결국 모든 원인은 유가로부터 시작이 되네요. 이게 지금 불안 요인은 얼마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100불은 뛰어넘을 것 같고 100불만 뛰어넘어도 시장이 이제 공포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그 미국 전문가는 150불 간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게 세상을 이제 공포로 몰아넣는 거지. 즉 그 얘기는 국채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망하는 거야. 장기 국채. 그러니까 지금 단기 국채는 해도 돼. 단기 국채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단기 국채는. 워렌 버핏이 그 양반이 뛰어난 이유가 국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 단기 국채 투자만 했잖아. 네, 장기 국채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국채 투자를 하려면 단기 국채를 해야 되고 장기 국채는 당분간 아니야. 지금 투자한 사람들도 다 손절 쳐야 될 거야.